여러분, 매일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땀 흘려 달리고 건강을 위해 고기는 입에도 안 대며 채소만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야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고 굳게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의학 연구들은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온 이 습관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조건적인 채식과 무리한 달리기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년간 노년기 건강과 장수의 과학적 근거를 추적하고 연구해온 건강 연구가입니다. 많은 분이 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 왜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년 건강의 세 가지 핵심인 단백질과 일상적 움직임, 염증 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침대가 아닌 내 발로 건강하게 누빌 수 있는 진짜 비결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최근 제가 접한 67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에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산을 타셨습니다. 식단도 철저했죠. 몸에 나쁘다는 고기는 일절 끊고 현미밥과 나물 위주의 채식만 고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며 칭찬했지만 10년 뒤 김 선생님의 몸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고기도 안 먹고 매일 운동하는데 왜 무릎 관절은 다 망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까요? 라며 하소연하셨죠. 검사 결과 김 선생님은 심각한 근감소증 상태였습니다. 단백질 섭취 없는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근육을 땔감으로 써버렸고, 약해진 근육 탓에 무릎 관절의 모든 하중이 실려 염증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수명과 삶의 질을 진짜 결정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노후의 연금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이 막힌다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단백질 부족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뼈를 지탱하지 못해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무리한 달리기 대신 걷기와 계단 오르기에 집중하세요. 일상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즉 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채식만으로는 노년기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만성 염증 관리입니다. 노화란 곧 염증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내 체력을 넘어선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고 온몸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신다면 그것은 건강해지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염증을 관리하려면 식단에서 딱 두 가지만 빼세요. 바로 설탕과 흰 쌀밥, 그리고 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혈관에 염증을 뿌립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 성분인 베리류,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충분한 숙면이 염증을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압도적인 1위 요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전자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노인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구와든 대화하고 동네 복지관이나 취미 커뮤니티에 나가세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건강을 위해 혼자 산에 가는 것보다 친구와 웃으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훨씬 강력한 장수 비결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죽기 전 평균 18년을 질병과 통증 속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채식만 고집하지 말고 단백질을 섭취하며 일상 근육을 지킬 것. 둘째, 무리한 운동보다는 독소를 비우는 염증 관리에 힘쓸 것. 셋째, 혼자 고립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할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마지막 18년은 남들과 전혀 다른 풍경이 될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잘 챙겨 먹고 한 번 더 웃는 것. 그것이 진짜 과학적인 장수의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 진심이었던 그분이 왜 오히려 무릎 관절을 잃고 기력을 잃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노년기에는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과학이 증명한 진짜 비결 세 가지를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요, 근육, 생존 저축입니다. 근감소증과 단백질의 진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소화도 안 되고 혈관에 나쁘니까 고기를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년기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서 근육의 대재앙 시기를 맞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매달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산을 타면서도 근육이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지방을 씁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등산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은 급한 대로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땔감으로 데워버립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 몸의 생명줄인 근육을 갉아먹은 꼴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채식 중심이 아니라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의 판을 짜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노년기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알,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살코기 100g을 반드시 챙겨 드세요. 나는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두부나 콩 혹은 단백질 보충제라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근육은 노후에 현금보다 더 귀중한 생존 저축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낙상을 막고 근육이 있어야 당뇨를 이깁니다. 무리하게 달리지 마세요. 대신 단백질은 든든히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기분 좋게 걷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은요. 만성 염증을 끄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바로 수면과 휴식의 과학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만성 염증 관리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꽃들이 계속 타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불꽃을 끄지 못하면 암, 치매, 고혈압 같은 질병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불을 끄기 위해 값비싼 보양식이나 영양제 수백만 원을 씁니다.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항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는 글램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차가 돌아갑니다. 낮 동안 뇌와 몸 구석구석 쌓인 쓰레기와 염증 물질을 싹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잠을 줄여가며 운동을 하거나 밤 늦게까지 건강 정보를 찾는 행위는 청소차가 들어와야 할 시간에 도로를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천법,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과 액상 과당을 멀리해야 합니다.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뇌혈관의 염증에 불씨를 던지는 행위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오늘 밤 푹 자는 한 번의 잠이 여러분의 수명을 18년 더 건강하게 늘려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실은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하버드 대학교가 85년 동안 수천 명의 인생을 추적해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았는가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운동량이나 식단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외로움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면역 세포를 마비시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즐거운 대화 한마디가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한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복지관에 들러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혹은 동네 상점 주인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람들과 어울려 웃으세요. 웃음은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을 돌게 하여 신체적 수명을 물리적으로 늘려줍니다. 자, 마지막 요약해 드릴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가지 약속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8년을 병실이 아닌 거실과 공원에서 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자, 첫째, 식탁 위에 고기를 올리세요. 근육이 빠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단백질 섭취와 일상의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자, 둘째입니다. 잠자리를 거룩하게 여기세요. 내 몸의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은 오직 잠자는 시간뿐입니다. 일찍 자고 푹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세요. 외로움은 독이고 연결은 약입니다. 타인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자가 수십 년의 추적 조사 끝에 밝혀낸 진리입니다. 달리기와 채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적인 장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근육의 중요성과 수면의 과학 그리고 관계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도 이 모든 지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보려 합니다. 첫 번째 깊이는요. 가짜 건강에 속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영양제, 더 비싼 운동기구, 더 특별한 식단을 찾죠.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조절에서 결정됩니다. 67세 김 선생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김 선생님은 건강에 좋다는 채식과 등산을 더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기에 빼야 할 과도한 관절 소모와 영양 불균형은 조절하지 못했죠. 핵심은 중도입니다. 채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기만 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의 몸과 연료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고 풀밥 먹어도 근육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매우 비효율적인 기계와 같습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효율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주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튼튼해질지 몰라도 한번 다른 재생되지 않는 연고를 담보로 하는 도박은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운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기피는요, 만선염증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독 치유하기. 수면이 최고의 항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까요? 바로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투쟁, 도피 모드와 휴식, 복구 모드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은 24시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당은 치솟으며 염증 수치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7시간을 누워 있어도 실제 복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실천하세요. 뇌를 쉬게 하는 법.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뉴스와 정보를 차단하세요. 오늘 하루도 내 몸이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짧은 영상이나 복식 호흡이 비싼 수면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만성염증을 잡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이완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곧 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연결의 확장, 역할의 발견인데요. 하버드 연구가 말한 좋은 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역할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병, 고독이며 그 뿌리는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며 느끼는 그 허전함이 신체적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작은 역할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든 커뮤니티에서 배운 기술과 이웃과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연결이 생존입니다. 타인과 연결되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을 잊게 만드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야말로 담배 15개 비보다 더 해로운 독약입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누구에게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8년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말하는 질병 기간 18년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상식에 매몰되어 몸을 혹사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을 때 찾아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 근육을 위해 영리하게 먹고 일상에서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 충분한 잠과 휴식으로 몸속 염증의 불길을 끄십시오. 세 번째, 따뜻한 관계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계란 하나를 더 올리는 것, 오늘 밤 조금 일찍 불을 끄고 눈을 감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이웃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